나 준혁이 아이 임신했어. 이혼해줘. 아내 유진이 던진 말에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세 남성 민호는 오늘도 퇴근 후 집으로 향했죠.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호는 유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월급 450만 원 중 400만 원을 아내에게 맡기고 본인은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죠.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유진이 민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분은 제 대학 동창 준혁이에요. 우리 3년 전부터 만났어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에 놓인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준혁이 일어서며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형님이라는 말에 민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죠. 이혼 서류 다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재산 분할은 전세금 2억 중에 1억만 주세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8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유진 씨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나예요. 시댁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보낸 것도 나였어요. 유진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준혁이 민호 옆에 다가와 팔짱을 끼고 말했죠. 형님, 유진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제가 유진이랑 아이 잘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유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주세요. 오늘 중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민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죠.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죠. 서랍을 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액 180만 원이 전부였죠. 민호는 통장을 집어넣고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호를 보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가세요. 민호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도장을 꺼내 힘껏 눌렀습니다. 재산 분할 1억은 일주일 안에 보내드릴게요. 제 계좌 아시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그냥 당신이랑은 안 맞았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죠.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민호는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죠. 180만 원에서 1억을 어떻게 만들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빌릴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물을 샀습니다. 3천 원이 나갔죠. 민호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뜯었습니다.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어머니였죠.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딸이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줘야 해요. 우리 딸이 8년 고생했어요.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죠. 밤 11시가 넘어서 민호는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 1만 5천 원을 내고 들어갔죠. 락커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대형 수면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매트를 깔고 누웠죠.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8년이 뭐였지, 정말 뭐였을까?
민호는 팔로 눈을 가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죠. 민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유진과 준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죠. 유진이 웃으며 준혁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뜬 민호는 세면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죠. 수염이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물로 세수를 하고 찜질복을 벗었습니다. 옷으로 갈아입고 락커를 정리했죠. 다시 거리로 나온 민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민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서 회사 건물이 보였죠. 휴대폰에 회사 동료 진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어제 조퇴했다며? 오늘 출근해?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커피를 다 마신 민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안색 왜 그래? 어디 아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죠. 유진과의 추억, 준혁의 얼굴, 1억이라는 돈,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수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돈이 아까워서 거절하려다가 따라 나섰죠.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유진이랑 이혼했어.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왜?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미친, 그게 말이 돼? 8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현실이야. 진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야. 필요하면 돈 좀 빌려줄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오후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민호는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찜질방이 유일한 잠자리였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7,000원이었죠.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 앱을 열어 1억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죠. 대출을 받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한도가 많지 않을 것 같았죠. 민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다가왔죠. 민호 씨, 잠깐 회의실로 올래요? 민호는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죠. 민호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업무에 지장 없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진행 상황이 어때요? 민호는 파일을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잘하고 있네요. 계속 부탁해요. 회의실을 나온 민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재산 분할 1억 언제 보내줄 거예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요? 통장에는 고작 16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민호의 신용등급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8%예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3천만 원 대출 신청할게요. 서류를 작성하고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대출이 승인되었죠. 민호의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민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이 받았죠. 왜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죠. 1억은 당장 어려워요. 3천만 원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시간을 좀 주세요. 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요? 농담하는 거예요? 당장 1억 다 보내주세요. 민호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3천만 원도 대출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찜질방으로 향했죠. 이제 찜질방이 민호의 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호가 이혼하고 찜질방에서 산다는 이야기였죠. 진수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너 진짜 찜질방에서 자? 우리 집에 와서 자. 방 하나 비어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찜질방도 나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진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변호사님. 상속 절차가 복잡하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문득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죠. 민호는 라면을 다 먹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외할아버지 캐나다 가신 후로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연락이 끊겼어. 왜 갑자기 그걸 물어? 민호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강성준입니다. 민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유진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가 싶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정수 어르신의 해외 자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에 민호 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캐나다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도 있으셨어요. 총 자산 규모가 약 80억 원입니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80억이요? 진짜요? 네, 정확합니다. 세금 제하고 나면 약 50억 원 정도 실수령하실 거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았죠. 50억이라는 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봤죠.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다음 날 민호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죠. 20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민호 씨,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회의실에 앉은 민호 앞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죠. 외할아버지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시세로 약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에 3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였죠. 상속세 처리에 약 30억 원이 나갑니다. 실수령액은 50억 원 정도예요.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이 상속 재산이 전 배우자와 관련이 있나요?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요. 전 배우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과는 완전히 무관한 돈이었죠. 서류에 서명하고 법무법인을 나온 민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죠.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찜질방으로 돌아와 매트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유진에게 줄 1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야 했죠. 유진이 눈치채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평소처럼 생활하기로 했죠. 찜질방 생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민호 씨, 상속 절차가 거의 끝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민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금요일 아침 민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면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죠. 오후 2시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민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50억 3,247만 원. 50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외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죠.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죠.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좋은 일 있어? 민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컨디션이 좀 나아진 것 같아. 퇴근 후 민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VIP 창구로 안내받았죠.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호는 자산관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문 매니저가 배정되었죠. 30대 여성 매니저가 민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민호는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에 20억, 주식과 채권에 15억, 예금에 10억, 여유자금 5억으로 나누기로 했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온 민호는 강남역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유진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정확히 1억 원을 보냈죠. 유진에게서 곧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아요. 민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유진과는 완전히 끝이었죠. 다음 날 민호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강남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봤죠. 전세가 아닌 매매로 알아봤습니다. 중개인이 몇 군데를 안내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50평대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었죠. 매매가 15억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준비 가능하신가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민호는 당일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했죠. 2주 후면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옷을 샀습니다. 명품 정장 3벌과 캐주얼 의류를 구매했죠. 총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점원이 극진히 모셨습니다.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VIP 카드 만드시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카드를 만들고 쇼핑백을 들고 나왔죠. 헤어샵을 예약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었죠. 디자이너가 민호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얼굴형에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2시간 후 거울을 본 민호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아직 오피스텔 입주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루 20만 원짜리 객실이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계정이었죠. 민호는 호텔 창밖 야경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짧은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유진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었죠. 10분 후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지금 어디예요? 그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민호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놀라며 물었죠. 민호 씨,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2주 후 퇴사 예정이었죠. 점심시간에 진수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갑자기 사직서 내고 호텔에서 지내고 무슨 일이야? 민호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저녁에 민호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혼자 코스 요리를 먹으며 와인을 마셨죠. 웨이터가 정중하게 서빙했습니다. 고객님, 식사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했죠. 외할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민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민호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유진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어. 민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로펌이었죠. 50대 남성 변호사 박준영이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과의 이혼,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했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전 배우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혹시 전 배우자가 다시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돈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만약 접근해 온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민호는 박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을 지불했죠. 오피스텔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했죠.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입주 당일 민호는 새 집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과 한강뷰가 한눈에 들어왔죠. 침실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민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거실 사진을 찍어 올렸죠. 새집 첫날. 사진을 게시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유진이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30분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5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 전화 좀 받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집 어떻게 산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민호 씨, 우리 한 번만 만나요. 민호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죠. 다음 날 민호는 강남역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죠. 시계, 가방, 구두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죠. 옆에는 준혁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민호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유진이 민호의 쇼핑백을 쳐다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그 가방들 다 뭐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민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돈으로 샀죠. 요즘 일이 잘 풀려서요. 준혁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민호는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호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말했죠.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잘 지내세요.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오려 했지만 준혁이 팔을 잡았죠. 야,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백화점을 나온 민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적이었죠. 집에 도착해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유진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죠. 민호 씨,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말해주세요.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기로 했죠. 저녁에 민호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죠. 혼자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비즈니스맨들이 앉아 미팅을 하고 있었죠. 민호도 이제 그들과 비슷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또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민호 씨.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멈춰섰죠. 왜 이러세요, 유진 씨? 유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호는 유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왜 유진 씨랑 상관이 있나요? 우리 이미 남남이잖아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8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민호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소리쳤죠. 민호 씨, 나 준혁이랑 헤어졌어요. 나 혼자 임신한 거 키우고 있어요. 민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유진 씨.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유진은 민호를 보내고 호텔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준혁은 이미 2주 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 결혼할 생각 없었어, 미안해. 준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유진은 혼자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압박이 들어왔죠. 부장이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 씨, 상황이 이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죠.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 준혁이랑 헤어졌어. 민호한테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친구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이 받았죠.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잠깐, 너 민호 SNS 봤어? 요즘 완전 달라졌던데. 유진은 급하게 민호의 SNS를 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고급 레스토랑, 새 오피스텔, 명품 쇼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지? 미연이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는데 민호 외할아버지한테 엄청난 상속을 받았대. 50억이라던데?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50억? 진짜? 응,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다 소문났어. 너 정말 몰랐어? 유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만약 이혼만 안 했으면 그 돈이 내 거였을 텐데. 유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다음날 유진은 민호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경비실에서 막혔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1502호 김민호 씨 만나러 왔어요. 경비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가 고개를 저었죠. 거부하셨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어요. 유진은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유진은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죠. 임신으로 붓기 시작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다시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썼죠. 민호 씨,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편지를 민호의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유진은 민호가 자주 가는 백화점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명품관에서 민호를 발견했죠. 민호 씨.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쳐다봤죠. 왜 자꾸 찾아오세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내가 미쳤었어요.
준혁이가 날 버렸어요. 나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민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가 아닌데요. 유진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 씨, 사실 이 아이가 준혁이 아니라 당신 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민호는 유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준혁 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소리쳤죠.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백화점 사람들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죠. 그날 밤 유진은 집에서 울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집 전세 계약은 6개월 후 만료되었습니다. 친구 미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민호가 날 완전히 외면해. 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내가 너무 심했어. 민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유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내가 뭘 한 거지? 50억을 날렸어. 유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죠. 며칠 후 유진은 민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죠. 경비가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한 달 전에 퇴사하셨어요. 유진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민호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죠. 다음 날 유진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죠. 아기는 건강해요. 출산 예정일은 3개월 후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죠. 병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생각했죠. 민호한테 다시 가야 해. 50억을 포기할 수 없어. 유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민호의 마음을 돌려야 했죠. 2주 후 유진은 다시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문이었죠.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호는 편지를 받고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전 부인이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함정을 놓을 때가 됐네요.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일주일 후 민호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유진은 즉시 답장했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를 지정했습니다. 약속 당일 유진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민호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유진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계속 연락해서 한 번쯤은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민호 씨, 진짜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이는 날 버렸고 나는 혼자예요. 민호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유진 씨,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알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 아이도 있고요. 민호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준혁 아이라고 했잖아요.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당신 아일 수도 있어요. 시기가 애매했거든요.
민호는 속으로 허탈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유진이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신뢰부터 회복해야죠. 유진 씨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유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뭐든지 할게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해 주세요. 준혁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만약 거짓말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에요. 유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50억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유진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죠. 고맙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받을 거예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유진은 조금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카페를 나온 민호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각서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공증 받으러 가세요. 민호는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각서에 공증인의 도장이 찍혔죠.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죠. 투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에 만난 유진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죠. 유진 씨,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같이 투자하실래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사업을 하면 50억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요. 좋아요. 얼마나 필요해요? 일단 3천만 원 정도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거예요.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투자할게요. 다음 날 유진은 민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민호는 돈을 받고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변호사님, 유진이 돈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네요. 녹음도 계속하고 계시죠? 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유진과의 만남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유진이 50억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증거들이 쌓여갔죠. 한 달 후 유진이 초조해졌습니다. 민호 씨,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진행 상황 좀 알려줘요. 민호가 답장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은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50억을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했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죠. 민호에게서 연락이 뜸해지자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 왜 연락을 안 해요?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민호의 집 앞으로 찾아갔죠. 이번에는 경비가 올라가게 해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민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서 소리쳤죠. 민호 씨, 문 열어요. 나 여기 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죠. 민호에게서 연락이 뜸해지자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 왜 연락을 안 해요?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민호의 집 앞으로 찾아갔죠. 이번에는 경비가 올라가게 해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민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서 소리쳤죠. 민호 씨, 문 열어요. 나 여기 있어요.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죠. 준혁은 완전히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호와 이혼한 후 유진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유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죠.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3,300만 원으로 줄었죠. 퇴원 후 유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혼자 생활하는 것은 힘들었죠. 밤에는 아기가 울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나 아기 낳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투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의로 오세요. 주소는 서초동입니다. 유진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죠. 월요일 아침 유진은 아기를 친구에게 맡기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죠. 민호 씨,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가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죠. 유진 씨가 민호 씨에게 접근한 목적이 상속받은 재산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진 씨가 직접 서명한 각서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50억만 손에 넣으면 돼. 민호한테 잘 보여서 재산 일부라도 받아내야지.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통화를 어떻게 녹음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 각서를 보세요. 유진 씨가 준혁과의 불륜을 인정하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유진은 각서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죠. 또한 유진 씨가 민호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유진 씨.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8년간 나를 무시하고 준혁과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다시 접근한 거잖아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유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위자료와 투자금 반환, 총 8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유진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8천만 원요?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유진 씨 문제입니다.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진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났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죠. 재판 당일 유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민호는 박 변호사와 함께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각서, 통화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유진이 50억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들이었죠. 피고 측 변론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죠. 피고 유진은 원고 김민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투자금 반환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면 원고 측과 협의하세요. 재판이 끝나고 유진은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제발 용서해줘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민호는 유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할 수 없어요. 법대로 진행할 거예요. 민호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역삼동에 6층짜리 소형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40억을 투자한 건물이었죠. 1층은 카페, 2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매달 임대 수익이 2,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빌딩 1층 카페는 민호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사장 수아는 33세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죠. 어느 날 민호가 카페에 들어서자 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도 부탁해요. 수아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혼자 오시네요. 가족은 안 계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민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정리된 일이에요. 그날 이후 민호와 수아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도 2년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죠. 한 달 후 민호는 수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수아 씨,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7시는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 민호는 수아와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수아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죠. 와, 사장님 멋지시네요. 수아 씨도 아름다우세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카페를 3년 전에 시작했고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혼 후에 새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재미있어요. 민호는 수아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니까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날 이후 민호와 수아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도 보러 갔죠. 3개월 후 민호는 수아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수아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휴대폰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씨,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내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민호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삶은 더 이상 민호와 상관없었죠. 6개월 후 민호는 수아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변 공원에서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죠. 수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기꺼이 결혼할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죠. 민호는 수아와 함께 웨딩홀에 섰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는 진수와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축하 인사를 했죠. 민호야, 정말 축하해. 너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민호는 진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와 수아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을 했죠.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수아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요, 수아 씨.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호와 수아는 민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고 민호는 빌딩 관리를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수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여보, 가끔 생각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혼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1년 후 수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기쁨에 수아를 안았죠. 여보, 정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여보. 우리 가족이 늘어나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출산 예정일까지 민호는 수아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가고 태교에도 신경을 썼죠. 아기가 태어난 날 민호는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죠. 여보, 고생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네요. 민호는 아기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죠. 퇴원 후 민호는 수아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아기 침대와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밤에 아기가 울면 민호가 일어나서 달랬습니다. 수아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여보, 당신 정말 좋은 아빠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2년 후 민호는 빌딩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카페를 확장해서 지점을 하나 더 열었죠. 주말마다 민호와 수아는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딸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죠. 아빠. 딸이 민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죠. 우리 딸 잘한다. 수아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보, 행복한 가족 사진 잘 나왔어요. 민호는 수아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유진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뒤에서 안으며 말했죠. 여보, 무슨 생각해요? 민호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것 같아요. 당신과 우리 딸이 내 인생의 진짜예요. 수아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여보가 내 인생의 진짜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었죠.